보시면 여기 구글에다가 넘파이 하나 치시면 여기 넘파이 홈페이지가 바로 안 나오네. 영어로 쳐봅시다. 넘파이. 예, 나와야죠. 넘파이 org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 모든 그 모듈이나 패키지에 다 이런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다 만들어 놨고 여기에 항상 들어가서 이제 뭐 도큐멘테이션 가면은 이런 거 있어요. 비기너 스타터 그 시작하는 사람이 가이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여기 있어요. 그죠? 요거 비기너 가이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쭉 알려주는데 처음부터 하라는 게 이렇게 하라죠. 그러니까 MP라고 해서 별명 붙이는 게 워낙 정형화가 됐어요. 럼파이만 쓰셔도 되지만 MP로 씁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쓴 데이터에서 요 MP 점 어쩌고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거 다 무조건 넘파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다 약속이 된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example 코드, 예시 코드로 어레이 같은 거를 내가 이렇게 쓰면 이런 게 나오더라. 왜 쓰는지 어레이라고 하는 게 뭔지 배열을 지금 아까 그렸던 모양대로 알려주고 있네요. 여기도. 이게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이거는 마치 사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무슨 기능들을 만들었는지 전부 다 작성을 해놔서 예, 이건 사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다가 너무 그 풀리지 않는다. 구글에 한글로 치면은 도저히 안 나온다. 영어로 쳐도 잘 안 나온다. 근데 나는 이런 기능을 써야 돼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일로 와야죠. 원본. 여기까지 와야 되는 일이 이제 있다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신 거죠. 되게 전공 분야로 갔든가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판다스 알려주고 있네요. 판다스랑 넘파이랑 되게 친해요, 사실. 판다스랑 넘파이를 같은 데서 만들었나 그랬던 아니면 나중에 합쳤나 잘은 모르겠어요. 여기에 스토리는. 네. 넘파이 페이지인데 지금 맷플롯 리브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같이 쓰는 거라 그래요. 어떻게 쓰고 있어요? 넘파이로 배열을 만든 다음에 맷플롯 리브로 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짝꿍이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쭉 여기 들어있다. 넘파이 좀 멀지. 판다스 같은 것도 이렇게 있어요. 판다스라고 딱 쳐야 되는데 뒤에 판다스 ORG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면은 도큐멘테이션 여기는 따로 해놨네요. Getting Started 어떻게 시작하는지 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도큐멘테이션 가보죠. 요거를 볼래 한 건데 좀 다르네요. 도큐멘테이션을 항상 가야 되네요. 그죠? 도큐멘트 그 문서 가서 보시면 뭐 어떻게 시작하는지 쭉 갑니다. 어떤 데이터들을 내가 판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 유저 가이드. 여기도 넘파이도 임포트하라고 알려주고 있죠. 판다스인데 지금. 이거 두 개를 다 임포트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건지 이제 예시들로 쭉 보여주고 있는데 다 코드는 그 형태예요. 점 찍고 메소드 이렇게 가는 형식이에요. 여기 주는 인자에 따라서 내가 이 메소드를 컨트롤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넘파이어와 같이 판다스도 뭐 싱글 D 타입이 있답니다. 데이터 타입이. 그래서 판다스에서도 타입 눌러보면 플롯 같은 게 나온대요. 네. 뭐가 많죠? 기능이 되게 많고 이게 다 기능이에요. 우리는 판다스라고 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그런 코드를 짜는 개발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근데 그거는 상당한 지식과 스킬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 거의 막 석박사쯤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는 이거를 잘 활용하면 되고. 그래서 넘파이 였고 여기 우리 문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의 정수를 이 3행의 4열 행렬 모양으로 배열을 만든 다음에 어레인지 1에 저장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 그러면 얘를 배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numPy를 인풋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numpy as np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고 3부터 그러니까 3의 4 행렬이 총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12개죠? 12개예요. 근데 마이너스 10부터 10은 20개, 21개인가 되거든요. 총. 여기에서 다 넣으라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좀 빼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거. 직접 뭐 넣을 수도 있겠죠? 직접 넣으려면 어레인지 1 해놓고 우리 아까 했던 그 np.array 배열 만들어주는 그 메소드에다가 마이너스 10부터 대강 넣는 거죠. 마이너스 10, 2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까지 하면은 이제 이게 하나 만든 행이고 두 번째 행은 또 콤마 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되죠. 마이너스 7, 1, 0, 2 하나 더 4, 5, 1, 마이너스 5 대강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만 쓰면은 그냥 1차원 배열을 모아놓은 거죠. 얘를 통으로 하나 묶어줘야죠. 어레인지 1의 디멘션이 몇이냐 라고 하면 2차원 잘 나왔고 그냥 프린트 어레인지 1 했을 때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3행의 4열 배열이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꺽쇠가 두 개가 겹쳐서 나와야 2차원이라고 인식을 해요. 자,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무작위로 일단은 썼잖아요. 그 중에서 골라내야 되는 거. 이게 직접 하는 것도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랜덤으로 해보자고, 랜덤. 그래서 하나 알려드릴 것은 지금 MP에 랜덤이라고 하는 또 그 안에 있는 모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 하나의 기능이 있고, 그냥 했을 때는 뭐가 안 나오죠? 랜덤에 랜드 인트 랜덤 하는데 인트를 랜덤으로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고 이거는 범위를 좀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라고 이렇게 범위를 주면은 그것만 좀 따로 하나 해서 가봅시다. 1부터 5 사이인데 아마 저것도 미만일 거예요. 그래서 4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할 때마다 지금 결과가 2 나왔다가 1 나왔다가 3 나왔다 4 나왔다 이러거든요. 랜덤하게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요 점점이 두 번 쓰였잖아요. 이거는 두 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np점에서 랜덤으로 들어갔는데 이 랜덤이 알고 보니까 이제 넘파이에 있기에는 또 너무 크대요. 그래서 랜덤도 좀 따로 있는 거예요. 살짝 작은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넘파이에서 랜덤에서 또 찍고 여기로 가서 이걸 쓴 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모듈이 되게 많아지고요. 모듈을 굳이 하나에다가 다 몰아넣을 필요는 없어요. 각각이 또 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파이라고 하는 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잘 조합을 해 놓은 애라는 거죠. 자기만의 기능도 있지만 많은 타 기능들도 모듈로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번 탄 거예요. 이렇게. 랜덤 요건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이게 랜덤한 인트형 숫자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랜드 플롯도 있겠죠? 뭐 랜드 더블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로 만들어주면은 얘는 그 사이에 아무거나 나오죠. 인트형은 마이너스까지 포함을 하니까 마이너스 6도 나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랜덤으로 내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많이 써서 여기다가 콤마를 또 찍고요. 세 번째 인자로 그걸 줄 수 있어요. 행렬의 모양을. 그래서 이 함수가 쓰이면 끝나요. 저 문제가 요구하는 게 사실은 요런 함수였답니다. 딱 요거였어요. 네, 요거는 좀 이렇게 해놓고 np.random에 랜덤 인트를 하는데 여기에 범위 주고 배열까지 줘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소드라고 하는 랜드 인트 뭐 그죠? def 해가지고 만들어진 요거의 메소드는 인자를 가변적으로 봤죠? 아까 우리가 두 개만 줬을 때 잘 됐거든요. 이렇게 줘도 뭐 마이너스 5 같은 거 잘 내오고요. 여기다가 배열의 인자를 줘도 이거를 저희가 알아서 3대 4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파이썬에 이거 찾아보시면 가변인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고급적이가 돼요. 고급법적으로 가는데 그 가변인자는 내가 인자를 있죠. 한 개 줄 수도 있고 두 개 줄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바뀌어요.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쓸 때는 그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든대요. 이런 거. 그러면은 이 F 호출을 할 때 이렇게 호출해도 되고 이렇게 호출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줘도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X 하나는 받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는 받는데 그 이후에는 선택이야 라고 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자와 그 매개 변수와 인자의 개수를 정확히 맞춰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고 이런 심한 문법도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고 막 쓰기보다는 얘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었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 이게 우리가 맞추고 했던 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함수가 여러 개도 아니고 가변인자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이. 그
고민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사용법을 그냥 익히는 거라서 보고 좀 익히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2차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레인지2에 저장을 또 만들고 배열 mp.array가 배열 만드는 거고요. 여기다가 2차원이니까 두 번 쓰시고 하나는 1, 2, 3, 4 두 번째 거는 순서대로 그쵸. 하나, 둘, 셋, 그쵸. 이렇게 가서 쭉 가면 됩니다. 9, 10, 11, 12, 16까지 오면은 얘가 2차원 배열이 돼요. 이거 프린트 해봅시다.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 딱 나왔죠? 요게 4개의 행, 그 다음에 4개의 열 있고요. 16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요거 지금 이렇게 다 쓰면 되죠? 다 써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이게 요소를 직접 쓰는 거 귀찮죠? 더군다나 쫙 나열이 돼 있는데 순차적으로 우리가 썼던 게 뭐가 있었냐면 어레인지 2 또 해도 되죠? 어레인지 2에 우리 아까 요거 있었죠? 어레인지 얘가 어떻게 쓰는 거였냐면 1부터 17까지 나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거를 그냥 어레이 3라고 합시다. 자, 요래 가지고 어레인지 3를 보면 얘가 이와 같이 나왔단 말이죠. 이제 리스트형, 그쵸, 리스트형으로 쫙 순서대로 뽑아내서 16까지 다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었냐면 요거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함수를 또 쓰는 거예요. 리쉐이프 하는 거예요. 리쉐이프. 함수를 여러 개 같이 써서 여기다가는 그거 넣었잖아요. 행열였단 말이에요. 요거는 메소드를 2번 쓴 거예요. 아까 랜덤은 얘는 좀 모듈을 찾아가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이게 괄호가 없잖아요. 이 랜덤에는 괄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냥 속성 찾아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모듈 찾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2번을 타고 간 게 맞고, 근데 16번 행위 같은 이런 애들은 얘는 메소드 함수에 또 함수잖아요. 괄호가 있으니까 이거는 중첩해서 쓴 거다. 그러니까 요 뭐랑 같은 건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뭐죠? 얘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2번 쓴 거예요. 한 번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다가 담죠. 담은 거에다가 또 한 번 리쉐이핑 한 거. 이런 코드를 줄여 쓴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이핑이 잘 다듬어져서 4의 4 행렬이 나옵니다. 4 곱하기 4 행렬 1부터 6까지. 위에 것도 나오고 아래 것도 나오고. 자, 해봅시다. 각 배열의 차원 모양 개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차원 구하는 게 우리 그 엔딤이었어요. 그래서 뭐로 했었지 우리가? 위에 거는 요거에다가 저걸 안 줬군요. 얘도 죽여놨네. 이거 어레인지 1, 이건 어레인지 3 이렇게 해서 갑시다. 그러면 어레인지 1의 엔딤이랑 어레인지 2가 아니고 3의 엔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둘 다 2차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 다 2차원. 그리고 모양이 뭐였지? 모양이 쉐이프였나요? 모양도 있어요. 모양.
요게 쉐이프네요. 요게 이제 몇 차원이고 요게 쉐이프. 쉐이프 뭐 알려주시는지 보이죠? 네, 행렬 알려주네요. 그죠? 그리고 개수는 사이즈였습니다. 사이즈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12개, 뭐 16개. 자, A1, 요거 A2가 이제 요거 3였는데, 요거 3로 바꿔놓죠. 자, A1에서 행은 모두 출력하고, 열은 첫 번째, 세 번째만 출력하라. 자, 지금 요거 뭡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레인지 1에서, 어레인지 1이 어떻게 나오는 거였냐면, 이거였죠, 이거. 위에다가 어레인지 1 하나 해놓고, 어레인지 1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기에 행은 다 나오라 그랬죠? 행은 다 출력. 열은 첫 번째, 세 번째만이니까 행은 다 출력하고 열은 요 놈이랑 요 놈. 그러니까 요렇게 출력해보라는 거네요. 이렇게 그죠? 이거는 슬라이싱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슬라이싱 어떻게 했었냐면 테스트 이렇게 했었죠. 예를 들어서 테스트에 0부터 2까지 이렇게 뽑아라 하면 테스트에서 0에서 1, 2 해가지고 1, 2가 뽑혔습니다. 이거 1, 2 뽑히거든요. 이렇게 뽑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렬에서 슬라이싱을 통해서 빼려면 우선은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어레인지 1에서 대괄호 하시고 0, 2 하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그냥 0, 2 요거예요. 0, 2 이거 뭐 나오냐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0, 1, 2 해가지고 요놈 나옵니다. 잘 나왔죠? 0, 2 자, 이게 0 하면은 이거 나오죠? 이 0 부분이 그러면은 행이고 위에가 열이에요. 뒤에가 열. 그러면은 행에 있는 부분을 슬라이싱으로 바꾸면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0, 땡땡 2 슬라이싱 하셨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넣었었죠? 2 넣었었나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러면은 행을 지정할 때 0, 여기가 0, 1, 2인데 0에서 1까지 이렇게만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그러면 내가 행렬에서 0 땡땡2랑 0 땡땡 2 이렇게 뽑으면 얘는 범위가 이 빨간 색깔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0에 2, 0에 2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0, 1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범위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딱 나오죠. 네. 요게 이제 슬라이싱이고 2차원 행렬로 가게 되면 슬라이싱이 이렇게 들어가요. 행의 슬라이싱, 열의 슬라이싱. 그러면 이거 풀 수 있죠. 행은 모두 출력하고 라고 했으면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 뭐였냐면 생략하면 끝까지 갔었어요. 생략. 그 다음에 보폭을 생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 이제 이게 에러가 나진 않는군요. 그러면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랑 세 번째만 출력을 하래요. 그러면 0부터 끝까지 보폭을 2로 주면 되지 않아요? 우리 보폭도 있었잖아.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거 잠깐 지우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0부터 땡땡은 다, 이거 다 나왔죠. 근데 열에서 제가 0에서 다 주고 2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는 하는데 보폭을 줬어요. 이렇게 보폭을 두 개 띠라 했으니까 얘랑 첫 번째, 세 번째 딱 그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코드 보시고 다른 사람 코드도 이렇게 보시고 읽을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 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특히 파이썬은 이 슬라이싱을 좋아하더라고요. 데이터를 2차 입력으로 딱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딱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이 슬라이싱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슬라이싱을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보폭을 제가 아예 생략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보폭을 안 쓰겠다는 건데, 이것도 가능하고, 조금 더, 뭐랄까, 가독성 있게 쓰려면은 이게 더 낫겠죠. 보폭까지 생각을 한 거고, 여기서 0은 있잖아요. 0은 또 시작의 디폴트 값이라 이것까지 지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가 가능해요. 땡땡땡땡. 이렇게 하면 달한 소리예요. 그럼 달한 소리고, 요 달한 소리를 두 번 쓰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하나만 써요. 됩니다. 당황스러워요. 이 슬라이싱을 이렇게 안 써보고 이런 코드를 만나면 이게 무슨 코드인가 하는데 이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0, 이제 끝까지 하고 보폭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생략된 거예요. 생략하고 근데 이것조차 생략할 수 있죠. 한 번. 그러니까 이것만 남아요.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자, 방법 하나 더. 제가 프린트 어레이를 해가지고 그럼 전체를 뽑아요. 여기서 나는 0번이랑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게 열의 첫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1차원 배열이죠. 그러니까 배열 자체를 행렬에 슬라이싱 개념으로 넣는 거예요. 일단 동일한 데이터가 나와서 잘 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뽑을 때 열에서 0,2번의 이제 이 뭐죠? 차원? 배열이죠, 배열. 배열을 뽑아라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갖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인덱스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뽑아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슬라이싱만 제대로 알면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추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해주세요. 3번으로 넘어갑시다. 어레인지 3에서 아래처럼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레인지 3가 아까 그거였죠. 1, 2, 3, 4, 5, 6, 7 어디까지 갔었냐면 16까지 갔던 애죠. 16까지 갔던 애에서 6, 7, 10, 11 이거 뽑아보랍니다. 인덱싱. 여기서 이렇게 뽑아야 되네요. 한번 해보세요. 나오게 하려면 계산해야죠. 적어볼까요? 여기서 6, 7 하나 더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올라와야죠. 어떻게 됩니까? 6, 7, 10 요만큼 뽑아야 됩니다. 이만큼. 그러면 행에서는
0, 1, 2 중에서 1, 2 가져오면 되고요. 열에서는 마찬가지네요. 1, 2 갖고 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행에서는 1, 2를 갖고 오면 돼요. 1, 2를 갖고 오는 방법이 슬라이싱으로 시작하고 끝을 미만 값인 이렇게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아까 그 배열을 그냥 줄 수도 있죠. 그 배열 줄 때는 내가 이렇게 인덱스를 찍어서 줄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되겠네요. 해봅시다. 프린트 먼저 찍어놓고 오렌지 3에 1부터 3, 1부터 3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오죠. 이제 17 해도 되고, 그 다음에 1에 2, 그 다음에 1번 인덱스랑 2번 인덱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줘 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랬더니 잘 안 나왔다, 그죠? 61 이렇게 나왔어요. 슬라이싱이 제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그 슬라이싱이잖아요. 얘도 범위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3으로 가야 돼요. 3. 1, 2. 1, 2. 인덱스를 잘못 썼네. 양이. 이거 맞아요. 요런 게 아닌데 1, 2인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그 개념으로 들어가죠.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이고. 좀 더 확실하게. 자, 여기서 이게 0이랑 2잖아요. 0과 2지 얘가 지금 0부터 2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돼 있는 게 뭐냐면 0과 2예요. 0과 2여가지고 어레인지 3가 지금 1부터 16인데 이게 왜 6이랑 11이 나오냐면요. 1과 2 1과 2 얘랑 1과 2 이렇게 해놓고요. 1이랑 2랑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는 원하는 게 잘 안 되고 있죠. 이게 이 슬라이싱 방식은 각각의 개별적인 값들이 반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인 값이 반환이 돼서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범위적인 슬라이싱이 되지가 않네요. 특수하게 제가 하나의 열로는 됐는데 두 개로 가니까 잘 안 됩니다. 이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점 슬라이싱과 그 다음에 배열의 이 복합적인 사용들이 가능해가지고 해볼 수 있네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다음에 해봅시다. 프린트 1에 그 음수만 출력인데 이거 음수만 출력하는 거 요런 게 됩니다. 그 대거로 쓰시고 내가 뽑아내야 될 데이터를 여기다 쓸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0을 쓰면은 이게 요 행이 하나 이게 0 값이고 요게 그 다음 값 콤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0만 쓰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0
여기에 내가 어떤 인덱스 같은 걸 넣었는데 여기다가 논리 현상이 들어갈 수 있어요. 논리 현상. 이게 넘파이가 들어가면서 있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능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마이너스만 나오죠. 여기 논리 현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를 있죠. 전부 다 이제 true나 false 값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arrange 1에 있는 거의 데이터들을 이 논리 현상으로 시키는 거죠. 시켜가지고 true인 값은 이제 보내고 여기다 return을 하는 거죠. false인 값은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배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거가 지금 음수로 지금 만들어졌죠. 넘파이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하는 거를 계속 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정말 많겠죠. 그 많은 이제 기능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상황에 따라서 찾아서 쓸 수 있게끔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넘파이의 그 개념들은 이제 구글링을 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넘파이로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 같은 것도 만드나요? 이건 아닌데. 우리 넘파이가 보통 데이터 마이닝에 쓰는 거랑 예측 모델 같은 거를 가야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넘파이로 예측 모델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들어가서 이것들의 개념들을 좀 배워야겠죠. 이때 넘파이가 어디 쓰였냐? 여기 쓰였네요. 이런 거에 쓰인다는 거죠, MP. MP의 랜덤 샘플 이런 걸 썼네요. 그랬더니 14행에 14행의 첫 번째 있는 그런 랜덤한 벡터가 생성됐대요. 벡터 곱하는 거네요. 벡터 곱. 벡터 더하기는 제가 아는데 벡터 곱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개념이 달라져요. 코드를 봐, 이 코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그런 것들에 강력한 라이브러리 하나 좀 다뤄봤습니다.